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맹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 등 구체적인 모수, 그러니까 숫자가 빠진 경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조기용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F학점짜리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자, 정부안을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일단 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만 예. 그 제시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이라 함은 어쨌든 논란이 되더라도 예.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그에 관해서 또 수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또 설득 근거, 논거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그게 아닌데 이거는 보험료율은 올리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대체로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 하에서 뭐 20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고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3대 구조 개혁의 하나로 연금 개혁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2055년도에 기금이 고갈되고 그 이후에 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는데 노후 소득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또 서구의 연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네. 한 번 하고 또 뭐 한 십수년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금 개혁을 고쳐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우리도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정부가 3대 구조 개혁의 하나로 내걸고 지금 1년 반이 지났으면 뭔가 어쨌든 그래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서 그게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그러니까 정부 안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에 뭐 재정재계산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연금개혁 논의가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된 거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 열었는데 맹탕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 두 번째,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세 번째, 여론조사로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해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 과학적 근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수치까지 깨면서 대통령이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크롱을 보면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62세 받던 거 64세에 받아라. 예. 그리고 42년 하던 거 43년으로 1년 더 내라. 그 대신 조금 올려준다. 이걸 마크롱이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너무 사회적 합의를 중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총선을 생각을 하는 건지 본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이끌고 가는 생각보다는 계속 맡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용 복지장관 이번 그 발표를 보면은 저는 정말 영혼이 없는 좀비가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적인 게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거 받고 국민들이 더 열받았거든요. 아니 근본적인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지금 그 시니어들한테 주는 기초연금 32만 원 40만 원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더 부정적인 여론만 생산이 되고 이런 점에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지난해에 했어야 된다. 정권을 잡자마자 밀어붙여가지고 출산율 대책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실기한 점이 좀 크고요.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빠진 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 이거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그 불쾌하고 기분 나쁜 심리가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연금 수급자층에서는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군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뭐 또 사학연금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 3대 연금 제도도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망가진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국민연금만 모호하게 앞으로 개혁하겠다. 이거 우리 주변에 말이죠. 교사 오래 하고 군인 뭐 대령 오래 한 사람들은 한 400 뭐 이렇게 받으니까 상대적 박탈 더 커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보지 않고 왜 이게 땜질식으로 좀비식 발표를 하느냐 그런 점에서 안타까웠죠. 네. 네, 김준수 소장님. 요즘 들어서 정군기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더할 말씀이 99% 예, 없습니다. 일치한데요. 연금개혁 이 문제는 실제로 대통령이 결단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에 강력하게 힘을 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정치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할 정도로 여야가 정쟁적으로 싸우고 있고 현실에서 대통령 결단의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요즘은 딱 선거의 눈치 보기가 반영됐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그래서 연금개혁을 위한 어떤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이렇게 던진 것은 내년 총선 이후 그 4월 10일 날 총선하고 5월 30일 임기 마친 그 약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 안에 이제 마지막 타협하라 뭐 이런 신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실질적으로 연금 개혁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이 있고 뭐 지적하신 게 너무나 맞아서 예를 들면 뭐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엄청난 뭐 그 노란 조끼 이런 시위가 일어나서 파리의 개선문의 일부가 막 망가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차례 국민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해 나가는데 지도자들의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기초연금 문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소득 70%에 지급하고 있는데 마찬 이것을 만약 올리려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낮춰야 돼요. 50% 정도로 낮춘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연금 체계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어느 수준으로 깔 것이며 국민연금과 기타 이 보장되는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체계적인 그 어떤 재정리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또 선거 앞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또 기초연금 액수만 올리겠다. 이거는 뭐 미래 세대한 뭐 그거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효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을 준다는 거는 미래 세대를 겨냥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또 한정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라고 돈을 적게 버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45세나 50세 인생 재취업을 한 여성의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 경우에 효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뭐 좀 계급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고소득 고 부분에는 효율을 올리고 적은 쪽은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핵심은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는 약간 정말 기존의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는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문기관이나 관료들의 결단에 의해서 그걸 딱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포기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비판이야 쉽지만 문재인 정부도 못했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는 뭐 사실상 안을 던지고 방치를 하긴 했죠. 그만큼 근데 그거를 뭐 마냥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전 정부를. 왜냐하면 이 연금 개혁이란 이 문제 방향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보험료율이 9%인데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올려야 하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수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견이 있죠. 연령별로 세대별로 뭐 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 보험료율을 연령별로 조금 차등화해서 올리는 방향 이 문제 또한 이제 사회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자동으로 이제 금액을 조정하는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하자 이런 어젠다를 던진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층에서는 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르신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다 누리시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계속 더 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냐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긴 한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현 상태로 가면 2055년에 뭐 다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재정에서 투입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안을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만약에
소득 대체율 몇 %로 하고 얼만큼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했으면 또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없었을까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크롱은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관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좀 이런 새로운 안과 요율에 대해서 조금 좀 냉철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